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이승영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벌써 한 차례 겪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 독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번 괜찮으세요? 주말에 겪고 아직도 약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좀 컨디션 회복이 안 됐겠네요. 네, 조심들 하세요. 네. 우리 노 변호사님 이건 보호하려면 셉니다. 거기 막 하나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스크를 쓰고 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독감 예방주사도 맞았고, 잘하셨습니다. 또 감기도 몇 번 걸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와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긍정 평가가 30.7% 나왔고요. 네. 부정이 64.4%. 우와, 이거 지난번보다 떨어진 거죠? 네, 2주 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2주 전보다 긍정은 한 1.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1.5%포인트 올라갔고, 네. 긍정은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야, 근데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네.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은 일단 60%대는 고착화됐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이제 이 긍정 평가 지지율이 30%에서 왔다 갔다, 못할 때는 20%대로 떨어졌다가 조금 30%한 초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국정 지지도가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37%에서 턱걸이로 30%대에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왜냐하면 2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LS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8명이고 응답률은 6.4%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부정이 상승을 하고 긍정이 좀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면서 재벌들을 동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너무 위기 상황이고 거의 뭐 2% 성장률이 아니라 1%대로 내려앉을 판이다. 근데 이게 IMF 때라든지 경제 위기 때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위기감들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뭐 이재용, 최태원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같이 술을 먹었다. 라든지 뭐 이런 보도들이 지난주 내내 이어졌고요. 그리고 한편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사퇴를 또 시켰는데 이게 네. 또 용산의 입김 아니냐라고 해서 대통령이 국회까지 좀 좌지우지하면서 재벌들하고는 또 해외에서는 술자리 논란 일으키고 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고발이 된 것이 중앙지검에 형사부 배당된 게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제 급부상되면서 주류하고 비주류가 극명하게 대결했지만 이러한 여러 부정적인 그 뉴스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그 재벌 동원, 그 총수들 데리고 어디든지 떡볶이도 먹고, 네. 해외도 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실익은 없고 순방 가서 엑스포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삼성이 다 해놓은 거거든요. 숟가락 얹은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1등 공신인 이준석 전 대표 내쫓았죠. 근데 자신이 또 억지로 앉혀가지고 대표 만든 김기현 대표도 또 내쫓았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엔 또 한동훈인데, 예, 봐야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지금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서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또 불편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조중동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망하겠는데 총선 하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은
대통령이 잘 되길 너무 바라는 마음에 좀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봤을 때. 마음이긴 한데. 아니 지금 정확하게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당황하거나 화가 나는 거죠. 그럴까요? 예, 대통령께서 뭐 신문 안 보시고 유튜버 본다 이런 얘기 네. 많잖아요. 그거 반, 그리고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반, 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통령과 한 몸인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잘해야 우리도 사는데 좀 잘해라 좀 이러는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민주당이 43.9%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34.3%,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이 14.2%나 나왔고, 정의당 2.4%, 기타 다른 정당이 4.3%네요. 정의당은 2.4%. 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꽤 높네요. 14.2%. 네, 무당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충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10포인트 가까이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변동은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말씀하신 대로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은데, 이게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게 벌써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여러 가지 뭐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중도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당을 좀 더 찍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충청권에서 원래 박빙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민주당이 올라갔다면서요? 네. 원래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좀 계속 좀 우위이긴 했어요. 네, 우위이긴 했습니다. 우위이긴 했고, 네.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지지자들이 이제 이 정도는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40%, 국민의힘은 한 30%. 나머지 이제 층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게 이번 총선이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제가 어제 부산 재판에 갔는데요. 택시를 탔거든요. 법원 가느라고. 근데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사님께서 막 엄청 빨리 달리시면서 부산 택시가 최고죠. 예, 그러면서 막 신호도 위반하시는 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마시라 그랬더니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 그 반대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달려준다. 진짜요? 네,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시더니만 내가 이제 우리 편 아니면 안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의 인심이나 민심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덕분에 안 늦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어제 그 기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반대편이 나오시면 지연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 끝나고 부산역으로 가서 KTX 타려고 그러는데 간당간당했어요. 이 기차 표가.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저한테 뭐 딴 얘기는 안 하시고 막 열심히 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어제 그래서 행복했다는 거 아니까 아주 살짝. 근데 어쨌든 민심은 썩 지금 거기도 좋지는 않은 것 같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송영길 대표가 오늘 새벽에 사실은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당 지지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줄 소환이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20명, 최대 20명까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뭐 얘기 나왔던 무소속의 이성만 의원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소환이 되는데 지금 검찰이야 뭐 총선 앞두고 그 조절하겠죠? 속도 조절해가면서 하겠죠. 네. 그게 영향을 글쎄요. 얼마나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부도덕한 집단이다. 뭐 이런 인상을 주기에는 뭐 그럴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총선용으로 뭐 수사를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노리는 효과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고 앞으로 20일 동안 그 재판 열리기 전까지 수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나머지 그 정당대회에서 그러면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추가로 계속해서 소환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총선 때까지 이렇게 완급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줄 소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전 대표는 구속돼 있고 현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돈을 받았다. 부패 집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장판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분이 예. 공격을 너무 심하게 받았거든요. 제가 그 서초동에 재판하러 가면 아직도 플랜카드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 부장판사에 대해서 욕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례적으로 제발 판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번에 영장 발부 안 하면은 너는 정말 완전 좌빨이야. 이런 식의 또 어떤 그 무언의 압력이 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전격적으로 증거인멸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벌써 그 사건 터진 때로부터 언젠데 압수수색도 몇 번이나 했는데 증거인멸 얘기한다는 거가 조금 뜨악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 법적인 판단을 두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는 저 사법부에 대한 또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식의 분석이나 해석은. 맞습니다. 근데 홍영길 대표가 인터뷰했던 것이 또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본인이 그 참고인들한테 전화 좀 돌린 것이 이게 어떠한 뭐 증거인멸이나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히 수사를 받게 되면은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가 이제 적시가 되면서 두 개 같이 이제 매칭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죄가 약간은 좀 소명된 것처럼 좀 적시가 된 사안이 면도 중대하다 그러면서 예, 설명됐다 된 면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위한 거고 이게 보통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홍영길 전 대표가 뭐 어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일부러 프랑스에서 왔는데 그동안 수상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 자,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은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인데요. 자, 민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거는 이제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이준석 신당이 신당을 따로따로 물어본 결과입니다. 네. 민주당은 40.7%, 국민의힘 30.4%,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8.4%, 이낙연 신당이 6.6%,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7.2%, 기타 다른 정당이 3.0%, 잘 모르겠다 2.1%, 정의당이 꼴찌를 했네요. 1.6%.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을 빼고 했을 때는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10%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8.4% 하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10% 넘게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준석 신당이 차려지면 어쨌든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간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낙연 신당도 6.6%나 되는군요.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이게 국힘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국힘은 거의 4% 가까이, 그러니까 3.9%가 하락되고 두 신당이 각각 창당될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3.2%가 빠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네요. 지난번에는 뭐 17%밖에 되지 지난번에 않았나? 이준석, 유승민 신당 그 같이 물어봤죠. 그때 네. 17% 나왔어요. 네. 17%.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시간을 좀 끌면서 꾸물꾸물거려서 그런 거 약간 아니에요? 참신함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신당 안 피로감.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좀 나 좀 잡아줘. 강력하게 잡아줘.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지 말고 나를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전부 다 점점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신당 창당하시는 분들은 다 당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낙연 신당도 지금 기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말미를 주겠다. 12월 말까지. 근데 이 질문 문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 신당 지지율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남녀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들은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준석 신당은 남성 중에 12.3%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했어요. 오호. 근데 여성은 4.6%밖에 안 됩니다. 아, 여자들은 좀 싫어하는군요. 이준석 신당을. 싫어할만 하죠. 네, 싫어할만 하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싫어할만 해요? 예. 근데 류호정 의원하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또 하는 신당도 여성 병역 뭐 네. 의무제도 얘기하면서 또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속보이는 얘기였죠. 젠더 이슈 그 유호정 의원
네. 자, 어쨌든 이낙연 신당 6.6% 지금 나왔는데, 자, 둘을 합쳐서 한번 좀 보는 것도 있었죠. 네. 낙석연대. 이낙연, 이준석이 합쳐서 신당을 만들 경우 네, 때를 어떻게 물어봤습니다. 됩니까? 민주당이 39.6%, 국민의힘 31%,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11.4%, 지지하는 정당 없음 8.3%, 기타 다른 정당 4.1%, 정의당 3.6%, 잘 모르겠다 2.1. 야, 지지하는 정당 없으면 아까 두 당만 있었을 때는 14%가 넘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낙연, 이준석이 좀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그 중도 사람들을 좀 데려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두 신당이 연대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이낙연 이렇게 같이 만들었을 때는 민주당이 더 많이 하락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4.3%나 지지율이 하락하고요. 국힘은 3.3%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당이 연대할 경우에 나이대하고 지역을 좀 보면 20대와 30대가 고르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15.4% 20대에서 30대에서는 11.7%를 기록하고요. 네. 그리고 이 이낙연 신당이 광주 전남에서 굉장히 광주 전라도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것, 그리고 이준석이 뭐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것은 예상됐던 반대, 특이한 것은 두 신당이 합쳐서 만들면 대전, 충청, 세종에서 각각 원래는 5%, 6% 정도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연대에서 하나로 만들면 12.3%로 굉장히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호남 정당, 뭐 경상도 정당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지지율이 획득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다. 무당층,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29%의 지지율을 얻거든요. 그건 민주당의 12.6%나 국민의힘 8.5%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네. 무당층에서. 자, 근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두 분이 맞아요? 아니요. 교집합이 없어요. 안 맞아요? 네, 없습니다. 근데도 신당을 둘이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렇게까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래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났다고 하고 또 신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니까 뭐 이번 조사에 넣었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오히려 욕을 먹지 않을까. 예, 호남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초이님께서 댓글로 낙석연대 제3지대 도대체 뭐가 새로운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탕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비전은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끼리 양쪽 당에서 좀 팽당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끼리 좀 나와가지고 특히 이낙연 전 연합하는 거 아니냐. 대표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그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도왔더라면 네. 0.7%포인트 차이 넘길 수 있지 않았냐. 이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생긴 그런 응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없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어떤 얘기는 반성이나 없고 뭐 미안함 없고. 계속 이재명 대표만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비명계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원망스러운가 봐요.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태섭 신당과 이 삼자가 오히려 제3지대가 모두 다 모일 가능성도 사실 제기가 되고는 있잖아요. 이번에 금태섭 그 신당 창당 대회 하는데 이낙연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다 이제 그 뭐 축하 메시지 보내오면서 다 만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또 선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제 중도를 끼고 가운데로 다 모이는 식으로 이념적으로도 좀 극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막 이합집산하는 그분들이 별로 이렇게 썩 희망을 안 가지는 게 결국 가치관이 이렇게 서로 다르면 같은 사람들끼리 맨날 싸우고 나중에 찢어지고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 게 당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상과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끼리 근데 결국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는 건데 그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뭐 어떻게 특별히 장래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김기현 대표랑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차기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좀 물어보신 게 있죠. 물어봤습니다. 예, 이 장제원 의원 불출마, 김기현 대표직 사퇴, 이게 국민의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분들이 32.8%,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6.7%, 잘 모르겠다 20.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TK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장제원, 김기현 이 특별히 의미가 행보가 없다, 이런 건가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더 높았어요. TK에서도. 근데 이제 국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68.7%가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허. 16.9%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별다르게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새롭지도 않다. 참신하지 않다는 건데 특히 젊은 층일수록 50% 가까이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국힘 지지층에서만 좀 도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 1년 반 동안 집권하시면서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임시까지 합하면 6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대위만 3번. 예, 그러니까 맨날 비상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세 분이니까 6명이더라고요. 김기현 대표도 임시직이라고 다들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고 끝판왕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 아니냐. 빨리 와라. 그러니까 별로 이제 김기현 대표 체계가 바뀌는 게 뭔가 좀 새로운 비전이 보인다든가 뭔가 큰 변화라든가 이렇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매번 비상 상황인데요. 그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걸 아시죠? 누굴까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지금 고양이 목에 그야말로 방울을 안 걸고 있잖아요. 네. 그겁니다. 다음에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한번 넣어가지고 또 여론을 한번 확인해보는 거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주범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되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여론조사는 여기까지이고요. 바로 이어서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우리 쇼미더 영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했고 김기현 대표 물러났는데 여러분은 국민의힘 위기 극복을 위해 불출마 결단을 해야 할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너무 노골적인데? 네. 총 5,6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야. 결과를 보면 네. 72% 기타에 몰려 있습니다. 보니까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등 검사 출신 이렇게 돼 있어요. 70%. 아니 아직 나온다고 말도 안 하셨는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벌써. 그리고 그리고 17%가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등 원조 윤핵관 이렇게 돼 있고요. 5%가 원희룡, 이영 정부 관련 출신, 4%가 김기현 딱 있네요. 김기현 또 나와요? 네, 이미 이제 안... 불출마까지 해라. 불출마해라. 네. 나머지 2%가 윤재욱 등 중진 지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타가 한동훈 등 검사 출신이거든요. 기타에 몰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댓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유진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뚜껑 열리게 하지 마. 뚜껑? 뚜껑이 뚜껑이 의미가 열리게. 있군요. 네. 예. 유저 UW4님께서 윤석열 탈당이 보수의 살 길이다. 이렇게 일가를 해주셨습니다. 유저 HV5님께서 가장 큰 잘못을 한 부류는 정치검찰입니다. 상대의 단점은 티끌이고 자기들 문제는 대들보인데 현재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보면 법기술의 극치를 보는 듯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길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자기 문제는 대들본데 상대 단점은 티끌인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걸 보면 법 기술의 극치다. 정치 검찰이 가장 문제다. 네, 또 다른 분도 같은 의견 아닙니까? 예, 정치인 수사를 해봐서 정치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유저 OJ8M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이번 댓글이 참 상당히 인상이 있다. 유저 Z56님께서 다들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에만 알려드립니다. 한번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대통령 부부가 그래도 성인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지금 벌이는 이 행태들이 이해가는 분이 있어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오래전부터 세워놓은 큰 그림이 안 보이세요? 국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통령 부부 어리버리해 보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 본인들 입으로 말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국힘 박살내러 왔다. 엑스맨인가요? 그러니까 엑스맨이라 이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라는 게 트로이의 이거거든. 목마인가요 지금? 대통령 부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수를 박살내러 왔다. 뭐 이런 건가요? 대통령께서 하셨던 녹음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 그 당도 싫고 이 당도 싫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가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알려주지 마시고 저쪽에다 알려주십시오. 네, 또 다른 분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슬로우 킴님께서 검사 출신이 불출마 선언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게 뒤로 쏙 빠져 있다가 이번 선거 국힘이 참패하고 패배 책임지고 사람들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검찰 출신들이 꿰찰 수도 있다고 봄. 차라리 한동훈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고 선거 패배하면서 시원하게 날아가는 게 나을지도. 이야, 진짜 한동훈 장관은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관심들이 많은데 오히려 비대위원장 맡고 선거 패배해서 시원하게 날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자,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